예, 클로징벨 라이브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10월 2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참, 이런 뜻밖의 선물을 받을 때가 네.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박수 한번 다시 칠까요? 아, 참 추석 연휴라고 네. 또 외국인들이 이야. 아 코리아 그 에이펙 하는 그 저거 저 나라 하면서 오늘 대량 매수 와. 2조 원 넘게 이게 역대 뭐 한 1, 2위에 드는 매수액 아닌가요? 규모가? 그럴 것 같아요. 네. 외국인 2조 폭풍 쇼핑 이렇게 썼는데 막 엄청 그 코로나 때랑 막 요런 때 빼고 2조 원 코스피 만 순매수를 이거 모르겠네. 순위를 한번 봐야겠네요. 근데 이 외국인은 2조 700억 사고 있고요. 네. 기관은 1조 2천억. 합쳐서 3조 3천억. 와. 코스피 만. 입이 안 다물어져. 와,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네. 1조 9천억. 기관은 1조 1천억. 와. 이 선물까지 합치면 선물 3조, 코스피 3조 3천. 오늘 하루만 현 선물 6조 3천억. 우와. 엄청나요, 진짜.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처음 보는 숫자잖아요. 3,554. 3,500을. 이런 날도 옵니다, 여러분. 네. 이거 진짜 5천 얼마 안 남았어. 진짜. 진짜 얼마 안 우와. 남았어. 이렇게 해서 연말까지 한 번 더 어제 우리 뭐라 그랬어. 어제 사실 오. 3,500 갈 수 있냐 막 이런 얘기 했는데 뭐 언제 있냐 그랬어. 우리가 간다 그랬지. 아니 근데 좀 돌려서 말했잖아. 돌려서 얘기했어? 하루 만에 갈 수 있냐 막 이렇게. 그랬어? 근데 하루 만에 갔어요. 와. 와, 3,500 중반까지 가버립니다. 네. 이야,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예. 와. 어쨌든 뭐 시장에 남아 계신 분들 그리고 또 모험을 하셨던 분들 대단히 축하드린다고 또 말씀을 드리겠고 네. 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통령? 코스피 3,500 돌파 추세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와, 리딩방. 와. 대통령 리딩한다. 와, 좋다. 근데 이 리딩을 예. 외국인이 듣고 있어. 아, 외국인 듣고 있어. 네. 왜 그 뉴욕 가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한국 시장에 오셔야 됩니다. 어. 오시는 건 좋은데 네. 아 이게 5천 가는 게 맞는데 너무 여러분들이 빨리 오실까봐 제가 걱정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먼저 사고 그 다음 니네가 와야 국민들이 좀 약간 너네 베껴 먹는데 너네가 너무 빨리 오면 우리 국민들이 높게 사지 않냐 이놈들아. 어. 딱 그렇게 얘기했는데 외국인들이 바로 발 맞춰서 들어와 버리네. 이야. 네, 알겠습니다.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김장열 본부장님, 이재규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는 이런 말 하지 맙시다. 무슨 어떤 말이요? 뭐 이재명 대변인이냐, 뭐 어쩌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아니 뭐 좌우 우리가 뭐 돈 벌러 와서 그런 거 따지게 생겼습니까? 안 따지죠. 예. 나는 대왕고래도 응원했어요. 뻥칸 거 알면서. 사기도 했어 심지어. 난 응원했어. 포인터 내가 샀어. 어. 돈만 벌면 되지 무슨 뭐 대변인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네. 예. 좌민준 이건 또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자, 두 분 오늘 장 코멘트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재 의원님부터. 네, 일단 오늘 반도체가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외국인 순매수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2024년도 1월 달에 코스피에 대해서 외국인이 2조 2천억 매수한 적이 있는데 오늘 이제 장 마감돼 보면 알겠지만 1위 아니면 2위권으로 이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왔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우리 시장을 거의 다 이끌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어떻게 보면 그 대주주라기보다는 그 지배주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금산분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시장에서 좀 나와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변동성이 좋았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가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동안 좀 소외됐었던 2차 전지도 좀 올라왔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전 조금 이제 기대가 더 되는 게 네. 오늘 저는 포모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수를 많이 해가지고 시장이 좀 올라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이거 참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야.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도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야, 하이닉스가 11%, 삼성전자가 4.3%. 뭐 장중이기는 하지만 삼성전자가 9만 원 네. 취했었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40만 원 넘었고, 네. 종가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89,750원, 하이닉스 39,9,500원. 이거 다 외국인들이 산 거잖아. 와. 기관하고. 맞아요. 아, 어마어마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야. 어? Hey, foreigner, you, American, 코리아, 어? 좋잖아. 예, 네. 이거 다 좋잖아.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네네. 네 아침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안 따라갔어요. 오늘 안 따라가고요. 일단은 좀 과하게 올라가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삼성하이닉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부 종목에서 과하게 오르는 게 분명히 있고요. 그거는 외국인들도 잘 모르니까 지르고 보는 거니까 그거를 뚫어갔다 차갈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신중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시장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9만 원, 40만 원 우리가 며칠 전부터 또 일주일 말씀드린 그거 딱 터치를 하면은 전체적으로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꾸역꾸역 3,600, 700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환율이 얼마나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3,600, 700을 빨리 가느냐 가게 되면 4,000을 바라볼 수 있겠지만 그거는 오늘도 환율은 크게 변동이 없었으니까 이게 숙제라기보다는 약간의 미흡한 거를 안겨놓고 10월 달을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잘 잡았고 이 거래 금액 외국인이 들어온 순 금액은 아까 2조 몇천 원 나온 그거는 아마 작년 1월 달에는 삼성 그룹이 블락딜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왕창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면 아마 그걸 제외하고는 순수하게 따지면은 아마 이 첫 번째가 아니겠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요? 네, 2조 넘은 적이 한 번밖에 없었어요. 이야.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예요. 네, 두 번째인데 뭐가 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정도니까 역대급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봤을 때는 만약에 그 우리가 연휴에 안 쉬었으면은 더 좋았을 거예요. 아, 그럼 이제라도 좀 쉬지 말까요? 내일이라도. 그러게. 개천절 뭐 그렇게 쉬어. 그러니까 10월 9일날 휴일을 안 만들어줬잖아요.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 모르죠. 10월 9일날 금요일 날 오잖아. 네, 내일. 아니 다음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은 휴일을 맞을까 말까 막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거 임시 공휴일로 대체 공휴일로 안 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팔 사람 팔고 안 되겠다. 미국장 보고 나서 13일, 14일까지 기다리지 말자. 그냥 확 하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하루라도 틀어놓은 것이 다행히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모르죠. 그 전에 또 매사에 또 미국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네. 일단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석 당장 폐지하라는 의견들이 와. 꽤 있네요. 추석 폐지하라고? 예. 저도 추석 안 쉬고 싶은데 사실 네. 이런 진짜. 의견들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기 환율은 1,400원 50전. 네. 1,400원이지만 어쨌든 여기서 지금 관리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오늘 궁금한 거 그겁니다. 뭐예요? 올라서 좋지만 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은 차갑게. 그렇다면은 과연 오늘 뭐 이수페타도 7%, 네. 삼성전자 뭐 5%, 하이닉스 10%. 오늘 여기서 과연 단기적으로 오버한 애는 누굴까? 약간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질문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해요. 왜냐면 장 마감했고. 이미 한 거 아닌가? 어? 아니 이거 아직 내가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네. 이거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어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갑자기 하루 만에 이렇게 됐는지 그 배경과 이게 타당한지 이걸 알아야 또 그 금요일에 또 저희가 그거 대처를 할수 얘기하면 이제 있으니까. 정치 얘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 근데 아까 우리 누구죠? 누구예요? 스페인 PKC님께서 네네네. 정치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어. 말씀하시는데 아니 요즘 같은 시국에 미국이건 우리나라건 정치를 빼놓고는 주식시장이나 경제를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다 관세 협상, 안보 협상, 환율 협상, 맞아. 뭐 그다음 반도체 협상, 의약품 협상 이거 다 정치랑 정책인데 이걸 빼놓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환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네. 조금 좌민준 얘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재규님 어떻습니까? 네. 오늘 약간 오버슈팅한 애들이 좀 보입니까? 저는 일단 소부장 같은 경우는 네.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많은 종목이
좀 오버슈팅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수급이 이제 장 마감되고 나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인해서 이렇게 윗꼬리가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윗꼬리가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좀 다시 생각해 볼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좀 오버슈팅이 나온 기업들이 반도체 소부장 쪽에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급이 너무 좋았다라고 한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오히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장 마감되고 나서 이제 수급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올라간 거 있어서 외국인 수급 들어온 거, 기관 수급 들어온 거는 페이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뭐 최근 근 몇 년 동안 신고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소부장 중에서 신고가가 아닌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후발주자의 성격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속임수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수급은 페이크가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종목보다 다르죠. 네,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고요. 이유가 있었고 아닌 종목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뭐죠 지주 관련돼 가지고 그 금산 분리 그거는 어느 정도는 맞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아직 그 완화되는 정도를 나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움직인 건 맞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분명히 좀 많이는 아니지만 빨리 스트레칭한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감을 한번 쳐볼까요? 네. 예, 드가님이 발사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앨리스정님 들어오셨고요. 권종근님, 가라디님, 긴자손님, 땡땡땡. 근데 너무 삼전 하이닉스로만 몰리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일단은 삼전 하이닉스로 들어오고 얘네들이 또 어느 정도 레벨에서 쉬겠지. 그러면은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또 차익 실현하고 다른 데로 또 갔다가 이제 풍선 효과가 나오긴 하지만 풍선 자체가 점점 더 커지는. 그런 효과가 나오면 좋죠. 그것도 궁금했어요. 풍선 효과가 나올까? 그리고 다른 쪽으로도 퍼질까? 다른 쪽으로도 반도체가 아닌? 퍼질까? 네. 알겠습니다. 너무 쏠리는 거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우리 내일은 단타왕님께서 해피 추석 땡땡땡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금바위님이 들어오셔서 반도체 바이오 가자 이렇게 와 대단하십니다. 반도체 소부장 수익 100% 넘겼대요. 우와. 좌고 우고 돈이나 벌자. 예. 맞죠. 대단합니다. 맞죠. 쩌니님, 네. 땡땡땡 4천 가자. 이야. 이렇게 네. 말씀하셨고요. 유자님이 해피 추석이구나 땡땡땡. 네. 내일은 한타왕님도 해피 추석 땡땡땡 해주시네요. 아직도 미장하는 사람이 있을까? 지능순 뭐야? 아닌가? 맞잖아. 그래요? 이, 근데 사실 이 상황에서 미장한다고? 근데 미장도 좋고 사실 아시아 증시도 다 좋았고 에이. 우리 증시가 좀 특별히 좋았고. 에이, 우리 장 해야지. 아시아 증시 뭐 별거 없잖아. 아니 오늘 일본도 1%. 얘네는 쉬고 있긴 하지만. 일본 1%, 대만 1.5. 이게 반도체 때문에 다 같이 오르는 건지. 우리나라 2.7이거든. 미안하거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땡땡땡 네. 해주셨고요. 예, 일단은 코스피가 2.7% 상승 3,549에서 아직 좀 지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3,565까지 오늘 장중에 올라갔었고요. 네. 어쨌든 3,550까지 단숨에 올라왔습니다. 진짜 갭상 보이시죠? 요거 갭상. 한 번에 그냥 뛰었어. 와, 진짜. 야, 갭상을 한 번에 뛰어버렸습니다. 이래서 주식을 안 들고 있기가 애매한 게. 맞아. 딱 이 비중 비워두고 조금 그러려고 그러면, 맞아. 그러니까 대세 상승이 있다라고 마음이 있으면 네. 무조건 일단 갖고는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음봉 나왔을 때 며칠 전만 해도 네. 우리 진짜 암울했잖아요. 어. 요 며칠 전에. 저는 이때 지금 가지고 있는 거랑 곧버스랑 둘 중에 하나 고민하다가 지금 갖고 있는 걸 샀습니다. 오, 네, 그래서 곧버스 안 수익으로 샀어요. 바뀌었어요. 예, 이제 똔똔이에요. 똔똔. 똔똔 왔어요. 그래도 예,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기분 좋습니다. 네. 마이너스 10%였는데. 네. 예. 그리고 코스닥은 1.05% 상승 854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됐네요. 코스닥 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수급이
전자닉스로 쏠리니까 네. 이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외국인은 막판에 좀 더 들어왔나요? 오, 이거 뭐야? 오, 수급이 확 바뀌었네. 그래요? 이게 LG 엔솔이 지금 가격이 좀 이게 이상하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오호, 오호, 오호. 3조 오호?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어? 예? LG 엔솔 14%로 끝났어요. 플러스 14. 네. 이게 지금 저기 뭐야? 마지막 날 오늘 그거잖아요. 옵션 만기. 옵션 만기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의 장난질이 있습니다. 개별 네네네. 종목마다. 근데 이제 다시 거래일이 풀리면은 그게 이제 원상복귀 대부분 다 됩니다. 네, 그래서 너무 거기에 신경을 많이 안 쓰셨으면 좋겠고 외국인이 마지막에 이제 선물에서 쫙 하고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네요. 막판에. LG엔솔은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거래량도 별로 어렵잖아. 주문이 잘못 나갔나? 거래량이 없어요. 옵션 만기 그렇죠 뭐. 호가만. 네. 그리고 외국인이 막판에 이제 현물 더 땡기면서 네. 현물에서 이제 코스피에서 3조 1천억 샀습니다. 예. 어쨌든 돈이에요. 다 합치면. 선물은 왜 예, 그랬지? 너무 그렇게 막 즐겨 좋잖아. 뭐 그렇게 걱정해. 왜들끼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재규님한테 시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았죠. 뭐 외국인들 순매수도 지금 보니까 뭐 3조 1천억까지 잡히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게 일단 제 화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의 역대급 순매수 1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코스피에 대한 외국인들 순매수가 가장 많이 들어온 날이 오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와.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수에 대한 영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많이 몰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요건 이제 제가 또 끝날 때쯤에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그 52주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살펴봤더니 오늘도 이제 비차익 순매수가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현물을 매수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현물을 매수함에 있어서 또 반도체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소부장의 본격적인 랠리를 의미하는 바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계속해서 좀 체크가 필요하고요. 뭐 이제 시가총액 대형주 중에서는 뭐 현대랑 기아도 오늘 좋았거든요. 자동차 쪽으로도 오랜만에 자금이 들어왔고 뭐 SK스퀘어라든지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좋았고요. 오늘 지주사도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이라든지 에코프로 BM 같은 이런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체감적으로도 좋은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상승 종목이 2배 정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오늘 그래도 이런 말 하잖아요. 오늘만 같아라. 그래서 오늘만 같은 시장이 며칠만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오늘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요거부터 좀 한번 듣고 갈까요? 네. 오늘의 요 폭등 과연 요게 시작이라고 봐야 될까? 혹은 단기 피날레 그 폭죽놀이 하듯이 마지막에 화려하게 쫙 쏘고 찍은 거야. 자 이제 좀 추워집니다 여러분 슬슬 요거 스투시 장만해야 됩니다 이렇게 겨울 준비를 살짝 하는 느낌인 걸까? 물론 뭐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시는지. 되게 극명하게 나뉠 것 같아요. 그 분석을 하는 게 어떤 분들은 정말 속임수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속임수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2027년도까지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들어올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저는 오늘 우리나라 시장 보면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국내 증시가 참 정책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제도 이제 뭐 샘 알트만과 회동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늘도 이제 뭐 서남권이라든지 또 이제 경상도 쪽에 같은 경우도 뭐 부유식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죠. 그로 인해 가지고 뭐 에너지 고속도로라든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올해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정책적인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은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함에 따라서 에너지원을 많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거래 대금 순서로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전 쪽 같은 경우는 현재 정책에서 그렇게까지 육성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전 쪽이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뭐 에너지원에 대한 측면에서는 원전 쪽도 여전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큰 흐름에서 봤을 땐 우리 시장이 정책에 굉장히 민감하다라 말씀드리고, 외국인들의 순매수 같은 경우도 뭐 적은 금액이 들어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의미하는 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환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환율이 1,4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나라 달러 원 환율 자체가 많이 밀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제 생각에는 외국인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준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그런 체질 개선을 좀 기대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들어온 수급은 저는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오늘 들어온 매수로 인해서 다음 주 금요일에도 무조건 올라간다? 전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은 어느 정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다만 추세적으로는 저는 우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도 같은 질문 드린다면? 네, 똑같습니다. 디토. 추세는 살아 있고 속도는 조절받을 수 있고, 삼성하이닉스가 목표했던 90만 원, 9만 원, 40만 원을 조금 일찍 달성한 거는 오픈 AI 효과야. 오픈 AI 효과. 오픈 AI가 어저께 와서 그거 안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가죠, 당연히. 예. 그것 때문에 삼성하이닉스가 가고 마이크론이 오고 다시 또 우리한테 시내로가 오고, 그럼 이렇게 같이 간 거기 때문에 오픈 AI의 샘 올트만 효과가 가장 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지주 강건은 특별히 거기 맞춰서 또 이제 그 규제를 완화한다니까 거기다 하나 더 얹힌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그건 일단 발현됐고, 그럼 들어온 사람들이 환율이 내려갈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빠져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들어왔는데 환율이 빨리 안 내려가면 더 들어올 것이냐, 얼마나 더 2조 이렇게 들어온 그런 무대기로 들어올 것이냐, 또 하면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이 나오는 거니까 10월달에 서프라이즈 나오거나 아니면 가이던스가 좋게 나오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과 함께 오늘 올랐던 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반도체가 이제 뭐라 그래요? 반도체가 주인공이었고요. 요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어제 제가 전해드렸나요, 여기서? 했나 안 했나? 뭐예요? 기억이 안 나네. 이제 오픈 AI가 네. 삼성이랑 SK랑 이제 스타게이트 동맹을 맺으면서 대통령을 만났다. 그래서 올트만, 이거 왜 이렇게 AI 같냐? 사진이. 이거 AI 아니야? 이게 AI 같네. 예. 그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 그리고 저기 뭐 이재용 회장 등등 이렇게 만나가지고 오늘 오른 종목들 삼성 네. SDS, 삼성 물산, 그리고 삼성 전자, SK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7,800조짜리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다가 그래 좋아 우리가 같이 도와줄 때 네. 대신에 우리도 반도체 협력할 테니까 너네도 우리나라 와가지고 요 오픈 AI가 도와주면서 요거 좀 한국을 아시아의 AI 허브로 같이 만들어 봐. 근데 이제 재계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아니 뭐 금산분리 해가지고 우리는 저게 뭐야 금융 다 자금 조달하는데 어렵게 묶어놓고 뭔 투자를 하고 말로만 이렇게 뭐 그거 뭐 제대로 하는 거야 뭐야.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야 그러면 금산분리 완화해줄게. 금융과 산업 요 분리하는 요 법을 조금 완화해줘가지고 니네가 수조 원을 땡겨가지고 열심히 투자하고 반도체 설비 투자하고 AI 뭐 데이터 센터 짓고 니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막. 아하. 예. 그래서 실제로 요 지금 금산 분리를 완화해야 된다는 내용은 네. 이전에도 계속 나왔어요. 셀트리온의 그 누구죠? 셀트리온? 그 누구예요? 서정진 회장. 서정진 회장. 서정진 회장도 금산분리 제도를 바꿔주면 저도 1조 원까지 펀드를 키울 수가 있다. 대기업이 후배들을 양성해야 이게 성공 확률이 가장 크다. 그리고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이거 벤처 캐피털을 금산분리로 같이 묶어둬가지고 투자를 방해하는 건 한국뿐이다. 이게 제일 멍청한 짓이다. 그래서 벤처 캐피털을 금산분리에서 제외를 해주면 이거를 수조 원을 모아가지고
대기업도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이런 수조원의 설비 투자, 대단한 투자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이 5천만 원 투자를 하면 시중은행 같은 경우나 금융사가 5억 원을 같이 투자를 해줘서 이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좀 베팅을 많이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재 의원님부터. 네, 뭐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아닌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아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쉽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행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근데 삼성전자가 삼성은행에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같은 계열사, 그룹사라고 한다면 돈을 빌려줄 때 그에 대한 뭐 심사라든지 제도 자체를 좀 까다롭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산분리, 금융자산과 그리고 산업재 자산 자체를 이렇게 자본 자체를 나눠 놓는 그런 법이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1997년쯤에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IMF가 터지면서 그래서 이걸 이제 원칙적으로는 분리를 해 놓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완화를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많은 자금 자체가 조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그리고 SK하이닉스의 SK 같은 경우는 SK가 지주사인데 SK 스퀘어라는 기업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지주사입니다. 그러니까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중간 지주사의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나왔고 장 후반부로 가면서 다른 지주사들도 변동성이 좀 나왔습니다. 뭐 SK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 치더라도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는 말씀드리고 일단 금산분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많이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비슷한 법안이 있었는데 2000년이 되기 전에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정말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뭔가 우리나라의 이런 금융권의 시스템 자체가 선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맨날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당시에 계속해서 이야기됐었던 부분들이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 자체의 선진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좀 고쳐나간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이 비싸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흥국들이나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비싸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금이 왕창 들어올 만한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여기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잘하고 있는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다면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곁다리로 그냥 살짝 뭐 의견을 드리고 여쭤보자면 이 금산분리가 네. 삼성그룹이 지금 삼성생명법 계류돼 있는 것 때문에 지배구조에 대해서 요거를 빨리 정리하라는 그런 압박들을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금산분리가 어떻게 완화되느냐는 계속 지켜봐야 되지만 요거 한번 보여주시면 사실은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 지분은 별로 없어요. 삼성생명이 이제 전자를 지배하는 네. 구조기 때문에 요 삼성생명, 물산, 전자 요렇게 이어지는 이 지배 구조를 삼성생명법이 나오면서 요거를 끊어내라. 그러면 이 지금 저 상속세를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이냐 이게 고민이었는데 금산분리가 완화가 되면은 이 삼성생명이랑 삼성전자의 관계도 앞으로 어떻게 이게 완화가 되면서 요거를 이재용 회장이 썩 가져갈 수 있을지 요것도 이제 승계 문제도 어떻게 해결이 될지도 요것도 좀 이슈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김정현 본부장님, 요 오픈 AI 그리고 금산분리법 오늘의 상승. 금산분리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걸로 올라갔다고 한 건 SK 스퀘어는 확실히 그거 효과를 받은 거 맞죠. 그런데 두산은 또 그것뿐만 아니고 두산 본업 반도체 관련해서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또 CJ는 올라가지도 않고 빠졌고 뭐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아까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는요. 삼성생명하고 화재가 삼성전자의 지분을 일정 부분 이상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완화해주지 않으면은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각하는 소각하는 과정에 저절로 지분율이 올라가서 오버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였기 때문에 이거를 좀 풀어주면은 삼성생명과 화재가 삼성전자 지분을 계산식으로 오버된 거를 팔 필요는 없어지는 거죠. 당장에 그게 플러스 되는 거고 지금 얘기하는 일반 지주의 투자는 그 증권사 리포트가 나온 게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면은 이렇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이미 지주회사가 벤처 캐피탈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어요. 원래 있어요. 네. 왜냐하면 CVC라고 Corporate Venture 하여튼 뭐 CVC 캐피탈이죠. 예. 이렇게 해갖고 할 수 있는데 규제가 좀 있어요. 퍼센티지가 있죠. 100% 자회사를 해야 되고 부채 비율도 뭐 200% 이내야 되고 외부 자금이 들어오는 건 40% 이내야 되고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완화해 주라. 그러면 이제 투자를 끌어당기는 금액이라든지 자기네가 하는 거를 좀 다양하지 않을까 이런 거기 때문에 방향을 맞고 이게 구체화되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그런 거를 연습을 많이 한 회사가 쉽겠죠. 연습을 안 한 회사는 갑자기 이렇게 해주더라도 갑자기 투자를 못 하는 거니까 그래서 SK 스퀘어가 어텐션 되는 게 많고 자회사가 원래 그런 그 사업 지주가 있는 성격인 것들은 HD 현대라든지 SK 스퀘어가 더 원천 움직인 거 맞은 것 같아요. 근데 CJ 그룹이 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안 하던 투자를 AI를 할 일은 없으니까 그는 오늘 주가를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CJ 문화해야죠, 문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돈을 끌어들이겠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SK 스퀘어가 가장 우뚝 쓴 거고 이런 거 봤을 때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정도는 이게 얼마나 풀어주는지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좀 보고 나서 오늘은 이제 그거 한 80%는 70%는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내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네. 전반적인 지금 저기 민주당과 정부의 기조로 보면 저 배임도 지금 완화해주고 폐지제가 사실상 이 폐지해주고 거기다가 금산분리법도 이렇게 완화해주는 거 보면 결국은 이제 대기업들이 결국 AI 투자 그리고 미국과의 안보, 중국과의 경제 뭐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대기업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의 정보력, SK 하이닉스의 이 반도체 시장에서 파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라서 얘네들을 같이 이렇게 안아서 으쌰으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채찍만 있으면 되겠느냐. 당근을 열심히 주고 우리도 정부도 할 수 있는 거 해줘야지. 이런 기조로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실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궁금한 거 혹시 있어요? 오늘 업종으로 넘어가서 자세히 하나씩 보고 오케이,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 오늘 뭐 큰 시장에서 뭐 환율이나 셧다운이나 좀 포텐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에 걸리는 거 혹시 있으신지? 마음에 걸리는 거요? 셧다운, 환율? 셧다운 같은 반세? 경우는 사실 어제 우리가 방송할 때 네. 선물이 많이 밀려가지고 저도 걱정을 좀 했었는데 사실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셧다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 전 오히려 다음 주에 이제 실적이 나왔을 때 어닝 쇼크가 나오는 기업들이 생길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사실 환율 같은 경우도 저는 뭐 크게 걱정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환율 자체가 갑자기 튀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무언가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튀어오른다라고 하면 그때는 걱정이 되는데, 일단 저도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기업이든 시장에서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 일단은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도 잘 들어오고 있어서 이런 게 긍정적인데, 뭐 개인적인 걱정이 좀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우리 시장에서 수익이 나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포모 현상이 너무 심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포모 현상을 겪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따가 한번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려볼까 했는데 요거 잠깐만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네. 지금 제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종목별 신고가 경신 비율인데 2021년도 같은 경우도 30%가 넘는 기업들이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2025년도인데 신고가가 나오는 기업들이 별로 안 돼요. 오.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될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포모 현상 때문에 너무 급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사실 전 오늘 장중에 이제 반도체가 윗꼬리가 좀 달렸거든요. 물론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가 있지만 이런 모양새가 나오면 단기적으로 좀 피크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걱정되는 가장 큰 것은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다. 속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모르는 어딘가에서 터질까봐 그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딱히 지금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걱정할 부분을 골라보라고 한다면 굳이 꼽아보자면 또 뭐 관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늘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 근데 그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일단은 긍정적입니다. 오케이. 삼성전자 잠정 실적 언제 나온다고 하셨죠? 14일. 14일. 다음 주 돌아와서 다음 주가 아니고 다다음 주. 화요일. 다다음 주 화요일. 아 오늘 살자 형이 감이 좋네. 경주 에이펙 광고 영상 봤냐? 한한령이 미래다. 해가지고 요거 뭐야 저기 에이펙 관련주 사야 된다고. 네, 이거 오늘 감 좋네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김정일 본부장님도 혹시 약간 우리가 컨선되는 거. 박수는 치지만 걱정할 부분이 혹시나 있다면? 아침에도 오프닝에서도 그 오늘 영화도 비슷한 얘기인데 디토. 디토. 티토? DITTO. 티토. 띠또 띠또 그러니까 대동소이에서 의견이 거의 똑같을 때 그런 말을 쓰는 건데 비슷해요. 근데 속도가 문제죠. 환율도 속도가 확 올라가면 문제가 되듯이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학습이 된 거는 문제가 아니고 아까 셧다운은 학습이 됐기 때문에 별거 아닐 거다. 뭐 한 달까지 갈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문제 아니죠. 미국이 보여줬으니까 문제 아닌 거 맞고요. 다시 말하지만 오픈 AI만 죽지 않으면은 게임 끝이에요. 오픈 AI가 죽으면은 모든 게 무너지는 겁니다. 오픈 AI가 돈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없고 적자가 많이 나고 다 캐시플로우 하는데 그거를 여러 나라에 미국하고 한국에 여러 관련되는 사람들이 우리 같이 죽을 수 없어 같이 잘해보자 이렇게 대동단결했으면은 일단 당분간은 그걸로 인해서 버블이라는 얘기는 이제 싹 들어갈 거거든요. 그는 한번 들어가면 한 6개월 정도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연말 연초까지 이걸로 인해서 오픈 AI가 오더 주고 뭐 하고 했는데 저 새끼도 돈 없으니까 망가지면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그 버블 얘기가 나온 건데 그거는 연말 연초까지는 싸그리 없어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것이 파지티브하다. 한마디로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주가 빨리 올라갔다는 것이 이슈죠. 한번 볼까요? 심텍 같은 거 보겠습니다. 심텍. 네, 이거 그래프 보겠습니다. 이게 월봉입니다. 아 저 좀 혼내주시지 이거 좀 사라고. 뭘 하라고 해? 아니 이거 왜 안 사냐고 저 좀 혼내주시지. 제가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다 합니까? 에이 다 아시잖아요. 몰라요. 와.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일본으로 볼까? 우와. 와. 정확히 한 달 사이에 더블이 올랐습니다. 우와. 이게 엊그저께 목표 주가가 52,000원 나왔는데 오늘 목표 주가를 딱 치고 내려왔거든요. 와. 근데 지금 어떤 형태냐면 지금 이게 올해 1분기까지 적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넘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 땡겨야 되는데 내년 넘버가 얼마냐? 내년 넘버가 이건데 한 6천억 정도 흑자인데 지금 최근에 나는 모태가 1,400원 나왔어요. 이거 1,700원 막 땡겨더라도 제가 봤을 때 한 20배 PER 가고 PBR 한 2배 이상 가는 것 같아서 저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른 것 같아. 그래서 누가 전화 와서 하이닉스 사요, 심텍 사요, 뭐 그렇게 물어보시길래 둘 다 사지 말아요. 내가 그랬거든요. 네. 예스티는요? 네. ST. 그거까지 볼 시간 없고 뭔지도 모르니까 하여튼 가장 많이 오른 거 한 달 사이에 모르니까라니. 한 달 사이에 더블 오른 거 물론 작은 종목이니까 이거를 더블 가기 전에 산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그러면 하이닉스는 이렇게 올랐는데 하이닉스. 네, 이렇게 하는데 요거 사실 요거는 살 수도 있었죠. 35만 원 살 수도 있는데 길게 보면 곽수산 씨 아시죠? 네. 곽수산 씨. 박수산? 곽수산 같이 방송하셨잖아요. 박수산? 곽수산 씨. 수산이가 저거 며칠 전에 샀어. 26만 원에 샀다가 8월 29일. 27만 원에 팔았어. 기분 좋게 팔았어 그것도. 아주 신나서 팔았죠. 그것도 응. 어마어마한 단위로. 맨날 물어봐. 지금 울겠다. 진짜 울겠다. 그래도 어떡해요. 10,000원이나 올랐네. 진짜. 하여튼 이것도 뭐 네. 20만 원 초반에 판 사람도 계실 테니까 하여튼 그것도 거의 더블이잖아요. 예, 거의 더블이나 한 60% 이상 오른 거니까 이렇게 오르면은 일단 쫓아가기는 어려워요. 예, 쫓아가기는 어렵고요. 갖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쫓아가기는 어렵고 갖고 있는 사람의 영역이라고 근데 보면 될것 만약에 같아요. 장이 여러분 말씀대로 만약에 3,700, 4,000이 바로 올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증권주 사시는 게 맞아요.
이것도 이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 가는 거 보고 야 주식 진짜 좋아지나 보다 하고 살려고 그러면 전자닉스 살려고 하거든. 맞아, 너무 근데 그거는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생각을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고 뭐 그런 대체제가 뭐가 있느냐. 저는 그게 안 보여가지고 이 헛짓거리 한 거거든요. 증권주가 나을 것 같다. 4천 간다고 보면. 그러니까 본다면 그것도 속도의 문제지. 본다 했는데 잘 안 가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있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을 잘해야 돼. 근데 증권 요거 리포트 하나 볼까요? 오늘 나온 게 있습니다. 증권 관련돼 가지고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보실까요? 페이지 7페이지하고 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좀 화면 크게 해주시겠어요? 증권사에 대한 PBR이 0.8배 정도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맨 위에가 있는 게 코스피예요. 코스피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계속 올라오면 거래가 늘겠죠. 실제 9월 달 들어와서 거래가 좀 늘긴 했습니다. 9월 달 들어와서. 근데 지금 이게 뭐죠? 증권 주식의 PBR은 여전히 좀 낮죠. 그러니까 이게 괴리가 좁혀질 수 있는데 거래가 늘어나야 돼요. 근데 보시면 이거 거래 대금이 전체적으로 좀 올라왔는데 아직 갈 룸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국내고 해외는 어때? 해외도 견고하죠. 실제 증권사는 해외 갖고 돈 버니까. 그러면 사실은 밸류에이션 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벤처 캐피탈 뭐 투자하고 뭐 신성장 펀드하고 그러면은 그거 다 자금 어디서 나와요? 은행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증권사도 그런 사업 발행업 시장 뭐 해가지고 벤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증권사에 대한 관점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죠. 근데 지금 이제는 사람들이 이걸 컨센서스 잡히지 않기 때문에 빨리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장이 3,700, 3,800 빨리 가야지. 이게 쭉 가만히 있다가 3개월 쉬다가 3,600 이렇게 하면 이거 재미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들어갈 것인지는 그게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상. 재균님도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네. 전자닉스 빼고 반도체 빼고 좀 대체제가 있다면은 지금은 저는 뭐 매번 조선 방산, 조선방산?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사실 지금 반도체가 제일 좋은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심텍을 잠깐 예로 들어서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엔비디아가 다음 세대를 루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루빈 같은 경우는 그 GDDR이라고 해서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게 들어간다라고 해요. 네. 근데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 심텍이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PCB가 거기에도 들어가고 그 AI 데이터 센터용으로도 지금 심텍이 만들고 있는 그러니까 그 PCB가 또 들어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텍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다 들어간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그 FCBGA 쪽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지금 뭐 TLB라든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소외가 됐었는데 오히려 이제 AI 트렌드 자체가 한 바퀴 돌면서 지금 심텍이 잘하고 있는 쪽에 대해서도 이 순환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심텍이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냐면 이게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만약에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빠지는 기업이 있다면 저는 그때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반도체 외에 다른 대체 섹터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일단 반도체가 너무 강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3분기 때 실적이 부러지는 쪽 같은 경우는 그때 한번 공략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전 그래서 반도체 쪽도 긍정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하나 추가해도 돼요? 먼저 하세요. 예. 심텍을 제가 딴지 그런 건 아니고 오늘 좀 계속 봤는데 지금 그런 내러티브 가지고 더블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내러티브가 일단 반영이 된다. 이재규 본부장님. 저는 그래서 심텍을 얘기한 게 아니라 요런 식으로 다른 종목들 근데 중에서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불타. 넘버가 나온 게 오늘 나온 리포트. 심텍이 오늘 나온 리포트. 오늘 나온 리포트. 처음 쓴 거야 이 친구가. 처음 쓴 그럼 잘 신규. 모르지. 57,000원. 에이. 그리고 2, 3일 전에 쓴 사람이 있는데 3, 4일 전에 52,000원. 근데 오늘 그걸 딱 터치했거든요. 이 넘버가 업데이트됐다고 아까 그런 말씀 CPX가 뭐 포함해서 업데이트됐다고 안 한다면 이건 틀린 거고 수치가 틀린 거고 이게 맞다고 가정하면 여기서 나온 게 PBR이 3.7배를 줬어요. PBR이. ROE가 20%가 안 나오는데 이거 잘못됐어요. 잘못됐다. 잘못됐고 다른 증권사 해외에서 나온 리포트가 있는데 해외 리포트를
갖고 하면은 그건 오히려 갈 수 있어. 해외 리포트는 이 수치보다 훨씬 높거든요. 네. 훨씬 높은데 걔는 밸류에이션이 2.1배야 PBR. PBR 2.1배가 맞지. ROE가 15%밖에 안 나오면은. 그러면 근데 외국계도 지금 최근에 나온 리포트가 얼마냐면 45,000원이었어요. 최근 나온 거. 그러니까 45,000원, 52,000원, 57,000원이었는데 한 달 사이에 치켜 올라갔다. 내러티브는 다 안다. 그러니까 수치로 봤을 때 그게 얼마나 차지하느냐는 것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3분기 실적의 이슈가 아니고 단기적으로 올라갔을 때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게 아니라고 봐야지고 그 다음에 3분기 실적이 나쁜 거를 공략하냐 그건 맞아요. 근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가지 않으면서도 3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은 회사가 좀 있습니다. 망가진 게 아니고 장비 회사들이 삼성하이닉스가 지금 투자를 본격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의외로 장비 소부장들이 실적이 별로일 수 있어요. 그럴 때 눌림목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공략하는 전반적인 스토리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과하게 올라갔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딴지 거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본부장님 말씀이 맞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걸 추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을 좀 하실 분들이 계신데 네네. 3분기 실적 나오고 나서 크게 빠지는 기업 중에서 4분기라든지 2026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반도체 사이클이 지속된다면 저는 그때도 매수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반도체 네. 소부장에 대한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고 저도 하나 숟가락 얹어도 되나요? 하나 얹게 해줘. 분위기 좋잖아. 얹어봐요. 엔타. 엔타 분위기 좋은가 예, 요즘에? 오늘도 빠졌습니다. 이게 그 경주 에이펙 그 네. 홍보 영상 보신 분은 알겠지만 다들 극찬하던데요. GD님, 네, GD님, 장원영님, 오. 패기구, 오. 안성재, 오. 박지성, 오. 그 다음에 박찬욱 다 외우셨어요. 다 나와. 오. 근데 이게 한국 이제 소프트 파워예요. 어제 이제 대통령이 샘 올트만 만나고 그 다음 간 게 어디냐?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박진영 씨 만나가지고 네. 그 장관 박진영 그랬구나. 장관 됐어요. 장관 됐어요. 됐죠. 딱 만나가지고 응원봉 얘기하고 뭐 저 얘기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에이펙 다가오고 이제 그럴수록 저는 엔터 조금 쉬었다고 보거든요. 요거 지금 JYP도 얼마입니까? 이거 8만 원에서 지금 계속 6월, 7월, 8월, 9월까지 쉬어서 지금 10월까지 왔어요. 그러네, 차트가. 네. 네. 그래서 JYP, 뭐 SM, 뭐 이런 종목들도 오. 이거 계속 쉬었어. SM. 하이브. 요 우리가 지금 안 보고 있단 말이야. 하이브. 요 봐봐. 와. 예, 요거 다. 그다음에 어제 카카오엔터 관련해 가지고 그 뭐 있었죠. 관리자가 무혐의 받았나요? 네, 뭐 아니면 그러게. 무죄 받았나요? 뭐 어쨌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어쨌든 것도 그런 있었지. 이슈들도 지금 부각이 안 되고 있는 거 보니까 잘 무르익고 있구나 이 기모기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엔타 요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생각해봐라. 아니 내가 해보겠다고 열린 결과. 생각해보라고 못하지 내가 전문가가 근데 그 YG 엔터는 돈이 주가가 좋더라고요. 다지만 YG? 버텨주고 있더라고요. YG 그 엔터 엔터테인먼트. 쪽 그러네. 엔터 중에서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엔타 동의하시죠, 재기님? 저는 좋잖아요, 솔직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막 강요하는 것 같아. 동의하라고. 반도체도 좋고 그리고 네. 이제 우리가 3분기에 대한 실적도 나올 텐데 정확히 따져보면 이제 3분기 실적도 많이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3분기보다 4분기가 더 좋은 업종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업종은 뭐 조선과 방산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연휴 이후에 생각할 것은 이 에이펙이죠.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지 않는다라는 내용도 잠깐 나왔다가 네, 나왔다가. 다시 또 만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 엔터 쪽 같은 경우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뭐 SM이라든지 JYP 같은 경우는 좀 꺾여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YG 엔터가 그래도 매력적일 수 있다. 뭐 이번에 새로운 가수는 아니고 6년차 가수가 있대요. 근데 뭐 이번에 초동 판매가 잘 나왔다고 이야기를 누구야? 듣고 그룹 트레저라는 트레저는 완전 레전드 그룹이에요. 저는 잘 또 몰라요. 그거 아닌데 맞아. 나도 아닌데 트레저. 트레저 팬들한테 몰매 맞을 소리입니다. 몰매 누군가 맞을 했어. 소리. 제가 잘 남자그룹? 몰라서 남자그룹? 스키즈, 트레저 이런 애들 뭐 몰라요? 몰라. 야 모르는 가정생활만 네, 충실하구나. 관심이 없어. 이제 저희는 어. 김건모 네. 세대라. 김건모 네. 김건모는 내 물건 세대지. 나왔어요. 저희는 코요테, 김건모, 클론 이런 세대요.
누가 보면 한 50대인지 알겠다. 저희 요세대라서 영포티에 들어갑니다. 저희. 그거 누가 아니 미드 40 정도 되는 줄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숟가락 하나 얹히겠습니다. 예.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에 누가 물어보면 나는 조선에 안 빠져 사실은. 현대중공업. 네. 그 다음에 방산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있잖아요. 그쵸. 오늘 결국 안 빠졌는데 이런 날 안 빠지는 이런 종목을 저는 매수했어요. 조선의 대표죠. 그다음 방산의 대표주를 오늘 저가에 매수했다. 실적 좋다. 그다음에 흐름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반도체 열광할 때 그 주식을 안 산다 판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러고 빠졌을 때 이거를 채워놓는다. 그래서 밸런스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이거 말씀드릴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갖고 있는 건 여러분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갖고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쭉 보여드리면 요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페이지 11 참조하세요. 한 회사의 포트폴리오입니다. 30개 종목 이상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10개 종목에 집중돼 있는데 10개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포트가 이미 40%예요. 그러니까 이미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주가가 빠졌을 경우에는 3% 5%에서 채워넣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를 판다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안 따라가는 걸 버리고 중간 레벨에 있는 것을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저가에. 그럼 중간 레벨이 뭐냐? 네이버는 얘네들이 약간 늦게 일찍 들어왔는데 여기 중공업, 파마리소스, 한국조선해양, 명성인트를 찾아보자. 그렇지. 이거를 더 살까요? 이미 주가로 올라갔고 이게 30% 되고 이게 시가총액이 우리가 합해서 얼마냐면은 이게 아마 30% 될 거예요. 삼성하고 하이닉스 합해서만 31% 되거든요. 근데 이미 50%야. 이미 40%야. 그러면 이거는 유지하면서 이쪽에서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빠지면은 앞으로 이게 빠지면 요거 좀 채워넣어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블랙록 거예요? 블랙록 거 포트폴리오? 어느 회사 거냐고요? 그거는 C사입니다. C사. 네. 어디라고 물어보지 마라. 크레딜리오네. 알겠습니다. 자, 4시 10분이에요. 와,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지났냐? 큰일 났네. 그러니까요. 두 분 이제 저거 뉴스 한 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 스킵해? 요거 광고 차. 원래 한 4시쯤에 하셔가지고 근데 4시 아까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쓱쓱 빠지더라고. 그래서 광고하면 그냥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 드셨구나. 못 하고 있었는데. 네. 여러분 진짜 약속의 1분. 딱 1분만 할게요. 가져가세요. 1분. 최전분. 스투시 맨투맨. 예, 영포티가 아니라 젊은 애들이 입는 겁니다. 예, 영포티가 입는 거 아니고. 네. 예, 이거 좋은 거예요. 예, 예쁘죠? 예, 이쁘죠. 피그먼트 다이스 크루넥 코튼 맨투맨을 들고 왔습니다. 예. 남녀 공용이라서 누구나 입을 수 있고요. 누구야? 민준 씨는 아이보리 입고 있고. 안에 약기모. 기모가 약간 있구나. 약기모. 약기모. 아이보리. 그다음 블랙도 있고 네, 카키. 카키도 있어요. 카키 있어요. 예. 가격이 중요한데 143,000원짜리. 저희가 87,000원. 괜찮아요. 이 두께가 꽤 있어요. 그래서 초겨울까지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그렇죠. 예,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습니다. 근데 땀나요. 예, 블랙 이렇게.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검은색. 이게 시그니처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자녀분들 사주시면 좋아하고요. 60대 남성분들 영포티인 척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87,000원. 제가 입은 게 이제 라지인데 살짝 그냥 딱 맞아요. 그래서 105는 X 라지, 100은 라지 이렇게 시키면 좋다는 거. 네. 자, 그리고 저희가 항상 팔고 있는 삼성 갤럭시 탭 갤럭시 액티브 3 플러스 여기에다가 S 펜까지 같이 드립니다. 요거 S 펜. 여기 있어 여기. 예. 여기. 난 이거 어떻게 빼는지 모르겠던데. 아휴 모르겠다. S 펜까지 같이 드리고요. 네. S급 리퍼 상품입니다. 3만 원 추가하면 정품 커버랑 그리고 배터리까지 제공이 되고요. 오. 12개월 무상 보증, 52만 원짜리를 사실상 공짜 198,000원 진짜 싸다. 가져가세요. 고속 충전 가져가세요. 거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네, 거친 생각과 네. 저희는 임재범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방 가면. 노래방 가면 이제 오빠들이 고해 부르고. 으아. 알겠습니다. 삼성 갤럭시 탭 액티브 3 플러스 더하기 S펜 198,000원, 스투시 맨투맨 요거 87,000원.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리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한번 사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광고 끝. 재규님 시황 한번 섹터로 가볼까요?
네, 오늘 뭐 반도체, 증권, 2차 전지를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반도체랑 2차 전지는 우리가 이야기를 좀 많이 해서 반도체랑 이제 증권은 많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 쇼가 또 안 돼가지고 제가 눌러볼게요. 네. 일단 증권주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어쨌든 지금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육성이 되고 있고 사실 오늘 체감상으로는 코스닥이 좀 더 재미가 없었는데 거래 대금은 코스닥이 또 많이 늘었어요. 오. 그래서 이제 거래 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증권주는 매력적일 수 있다. 고객 예탁금 결국에는 매매 많이 하시면 증권사들의 수익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요건 이제 아까 전에 이야기 잠깐 나눴었죠. SK스퀘어랑 뭐 삼성물산 종목 기준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이제 삼성물산입니다. 이 삼성그룹 지배 구조도 네. 그거 한번 보시면 좋고 오늘 오랜만에 2차 전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그죠. 여기 좀 궁금하셨을 수 있는데 이제 새벽에 미국에서도 이제 앨범알이라는 기업이 주가가 좀 올라왔고요. 앨범알도 좀 올라왔고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씩 이제 반등을 했어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어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요건 이제 이게 넥스트레이드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오. 네.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전반적으로 이제 저점대에서 크게 돌려내는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이제 6개월 후에도 뭐 2차 전지가 좋을 겁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다만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그래도 이 성장주단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10월 달에도 90%가 넘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12월 달까지 보더라도 금리 인하 확률이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결국엔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중국의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1월 달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주를 따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엔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나라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저점을 어느 정도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이야기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 ESS 쪽인데 실제로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 비해서는 수요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2차 전지를 많이 선호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ESS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수치는 한 번 정도는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도 뭐 어쨌든 성장을 한다라는 것은 좋은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ESS라도 있는 부분들이 매력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네. 실제로 이제 유럽 증시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전체 신차 중에서 70% 정도가 법인차라고 하는데 법인차 같은 경우는 또 정부에서 혜택을 많이 주고 2030년 이후에는 친환경 차만 이용한다라고 이야기가 되니까 캐즘이라는 단어는 좀 이제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실적적인 메리트는 많이 가져가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전 이건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새벽에 이제 미국에서 퀀텀스케이프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전고체 쪽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3분기에 대한 실적 가시성이 보이는 기업은 LNF라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이 올라간 기업들이 좀 부담이 될 경우에는 이쪽 같은 경우도 연말까지는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오랜만에 2차 전지 좀 말씀드려봅니다. 디토. 아니 왜 이렇게 디토에 꽂히신 거예요? LG 엔소라고 그 LNF하고는 아까 순환 매도면은 2차 전지로 올 수 있어요. 네. 실적 분기점을 해가지고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적 나오기 전에 들어가려면 미리 들어가야 돼. 오늘 갑자기 그 LG 엔소를 이렇게 14%를 이거 말고 전체적으로 LG 엔소라고 LNF는 그나마 탑 정도로 약간의 비중을 테스트하듯이 들어가 있는 것이 나을 수도 있죠. 자동차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참고하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디토. 마찬가지라는 네. 뜻이죠. 네. 뉴진스 노래도 있잖아요. 뉴진스. 아침에 되겠어? 너무 좋아. 네. 너무 좋아요. 뉴진스. 뉴진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약세 업종 약세 업종은 제가 조선 기자재랑 보톡스 이런 걸 넣어놨는데 보톡스. 사실 오늘 제가 다른 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전력기기 쪽이거든요.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지금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도 효성중공업이라든지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에너지 고속도로를 계속해서 이제 푸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 설비 쪽에 대한 매출단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대한 매출이 한 40% 정도, 그리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약 20% 정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수주를 받고 있는 물량을 따져본다면 효성중공업이 약 50% 정도가 미국향 매출이 나온다라고 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우리가 지금 변압기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데 최근에는 그 차단기 쪽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거든요. 차단기 쪽에 대해서는 효성중공업이 가장 앞서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AI라는 트렌드 자체가 성장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고, 미국향 매출이 많은 기업 중에서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주가름이 좀 안 좋은데,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이 나오게 된다면 전력기기 전반적으로 자금이 한번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의견. 그리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이제 전선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네. LS 마린 솔루션이라는 기업과 대한전선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고속도로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고, 왜요? 좋은 지점입니다. 전선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고, 요 대한전선이 어떻게 보면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대한 때문에 그런가 이름? 원래 LS전선이라고 있는데 그게 상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전선 보시면 좋고, 근데 변압기보다는 전선 쪽이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것은 수익성이 좀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전선보다는 변압기 쪽에 대해서 좀 더 점수를 주고 싶은데, 우리가 3분기 실적, 뭐 4분기 실적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AI 트렌드에서 이제 반도체에서 파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 이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는 좀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약세 업종도 뭐 조정받을 때가 됐기 때문에 조정받은 거고, 전력기기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잔디에르님께서 네. 에너지 고속도로는 몇 개월째 울고 먹는 거냐 이러시는데, 네. 아니, 취임한 지 이제 3달 됐는데 뭘 몇 개월째 몇 울고 개월이야? 먹어. 몇 년 울고 먹은 것도 아닌데. 계획 나오고 지금 몇 개월 안 됐는데 왜 그래? 내년 이맘때까지도 아무것도 없으면 그때 얘기했대. 음.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됐어. 이게 그리고 AI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울산 데이터 센터, 그렇지. 그 다음에 서남권의 데이터 그럼. 센터, 이게 에너지 고속도로 벨트, 이게 한 번에 딱 가겠다고 하는 거니까, 물론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죠. 정책도 꺼내놓고 안 한 게 태반이니까. 근데 어쨌든 한 번에 이렇게 다 덩어리째 하려고 하니까 돈도 많이 필요하고 구상도 좀 오래 걸리고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겠죠. 예. 그리고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랑 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예.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진짜 내가 대변인 같이 내가 뭐 얻을 게 뭐 있다고. 알겠습니다. 약세업종 아까 네, 약세 업종 좀 더 말씀드려 보자면, 뭐 아까 전에 조성기자재, 보톡스, 그리고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좀 변동성이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요건 이제 저는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성기자재 같은 경우는 어제 많이 올라와서 오늘 조정을 좀 받았는데, 사실 이게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볼만한 상황인지,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했다라고 표현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태광 같은 경우도 이렇게 움직였고, 뭐 한국화본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조정 받으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 관련돼서는 아까 전에 엔터도 좀 빠졌고, 그리고 오랜만에 그 화장품 관련주들도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지금 당장에는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죠. 반도체가 너무 뜨겁게 움직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다음에 움직일 쪽을 찾아간다라고 한다면 오늘 약세 업종에서도 메리트가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거까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지금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는 게 많이 올라온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가운데 요게 이제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고 하더라도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어쨌든 오늘은 좀 단기적으로 과열이 됐을 수 있습니다. 속도적인 측면에서. 하지만 우리가 연말까지 본다라고 하면 꾸역꾸역 올라가는 장세가 될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렇게 보니까 진짜 중국보다 싸고 대만보다 싸고 그러네요. 선진국보다 싸고 일본보다 싸고. 아, 선전이에요? 선진이에요? 선진. 선진국을 얘기하는 건가? 예. 아, 그렇네. 오른쪽에 신흥국이 있네. 네. 우리가 가장 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보다 쌀 이유가 없는데. 우리보다 저기 싼 주식
나라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나라, 웬만한 나라, 주요국. 주요 주요국 국가들은 중에서. 한 10개 하면은 우리가 항상 써요. 완전 후진국으로 가면은 아예 또 비싸더라고요. 아, 그렇지. 그거는 아, 막 베이스가 개판이니까. 근데 우리가 짐바브웨 뭐. 우리가 그 MSCI 같은 경우는 신흥국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비슷한 지수를 추종하는 데가 FTSE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선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에 편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치. 그죠. 그래서 이제 그 MSCI 기준으로 보더라도 웬만하면 저는 신흥국이랑 비교하기보다는 선진국이랑 좀 비교를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바이오, 엔터, 화장품 네 가지 중에서 지금 재규님이 보시기에 제일 매력적인 건 뭐예요? 로봇, 바이오, 엔터 화장품. 엔터, 화장품. 저는 바이오. 바이오. 그렇지. 근데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 예. 이슈는 있고. 그죠. 저는 바이오가 가장 좋다라고 봐요. 이게 저는 좀 구조적으로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도 새벽에 미국의 빅테크 빅파마들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뭐 화이자와 협력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오늘 뭐 어떻게 약가이나 추가적으로 이제 업종에 대해서 관세가 면제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유예된다라는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왔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처음에 관세 부과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을 때 다수의 사람들이 뭐라고 분석을 했냐면 제약 바이오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쉽게 관세를 부과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10월 달과 연말로 갈수록 이제 임상에 대한 결과라든지 그 기술 수출, 라이센싱 아웃을 할 만한 상황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전 바이오 가장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김장렬 본부장님은요? 짧게만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4개 중에서 네, 제약바이오, 로봇, 화장품, 엔터. 다른 거 하면 안 되고. 네, 그 4개 중에서만.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별로 매력적인 게 없어요. 아예 안 고르셔도 됩니다. 아니요. 화장품. 화장품. 밀릴 때만 조금. 큰 거 2개. 큰 거 3개. 화장품도 이제 종목 따라 조금 네. 예, 힘이 더 APR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버티면 APR을 좋아하시면 APR 아니면 좀 과감하면 실적 나오고 나서 달바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이 정도가 일단 눈에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더 할 얘기는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네. 4시 25분이어가지고 예. 두 분의 오늘 한마디 들으면서 요거 마무리하고 연휴를 한번 박수치면서 마무리해볼까요? 자. 네, 제 이미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오늘 저는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제 주위에 있는 이 업계에 있는 지인들도 자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반도체가 없다고. 아, 그래가지고 포모가 굉장히 심한 시장인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신고가가 안 나온 종목들이 정말 많아요. 제일 우측에 보시면 뭐 17, 16% 정도 신고가가 나왔다라고 하니까 우리 시장이 만약에 본격적인 상승장에 들어간다면 저는 신고가가 나올 만한 종목들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추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보유를 하고 계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기회는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신고가 종목을 이제부터 모아가셔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제 포모 현상이기 하지만 너무 추격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늘의 한마디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김정현 본부장님. 그러면 신고가 간 거 따라가야 말아요. 저희 진행하지 마시고요. 지금 가야 되거든요.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따라가고 싶어요. 예. 그걸 내잖아. 역시 고시. MC를 보셔야 됩니다. 역시. 예, 빨리 하고 가시죠. 지금 연휴 지금 차 막힌다고 빨리 가야 된대요. 네. 예. 네. 예, 이겁니다. 오늘의 한마디 up and running. 영어 자꾸 쓴다 그러는데 영어는 쓰는 이유는 네. 우리 금융과 금융, IT와 이 모든 게 미국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본토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필요해서 맞습니다. 쓰는 거예요. 예. up and running은 무슨 뜻입니까? up and running? 네. 위로 뛰어라. 위로 뛰어라. 네. 직관적이야. 역시 명문진다워. 네. up and running은 정상적으로 이제 잘 작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한국 코리아 마켓 is now up and running.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이제 스타팅 포인트다. 라고 디파인 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립니다. 따라가지 말아라. 이제 시작이다. 이거 연휴를 앞두고. 근데 본부장님 아까 전에 반도체는 좀 조정 아까 받아야 내가 좋습니다. 반론 좋아요. 내가 오늘 쳐요. 오늘 장주에 삼성 하이닉스가 42만 원인가? 네. 41만 원 갈 때 삼성전자가 9만 원 막지로 갈 때 친구들이나 후배들 막 전화 심테폰에서 더 갈 수도 있어. 근데 나는 너 갖고 있잖아.
많이 갖고 있지, 좀 갖고 있지. 더 사지 많이 마라. 먹었다 아이가 무슨 개지랄 그만하고 오늘 빠진 거 있지.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조선주 이런 거 그때 조금 사고 걔네를 많이 빠지면 화장품까지 여유 있으면 조금 사고 그 오늘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너 삼성전자 한 갖고 있잖아. 물론 그걸 2억 3억씩 안 갖고 있어서 문제지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업변러닝은 정상화되고 있는 시장이라는 얘기지. 이것이 혼자만 간다. 꼭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단기, 장기, 중기 관점에 따라 뭐 따라가지 말자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이다 뭐 이런 게 두 분이서 같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근데 네. 단기적으로 너무 흥분해서 포모에 막 미친 듯이 불나방이 되지 말자는 뜻이고 맞아. 그리고 이제 정상화되는 거를 한국 시장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런 나도 뜻이니까. 몰아서 가지 말고 네, 골고루 나눠서, 골고루 나눠서.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예요. MC 잘하잖아요. 아유. 네, 딱 마지막으로. 추석 잘 통합. 지내세요. 맛있게 먹고. 통합. 예, 하모니.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연휴 동안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 그치. 두 분도 맞아요. 운전 조심하시고. 비 온대요. 네? 다음 주에. 아, 다음 주에 비 옵니까? 비 오는데 추석 때. 비길 또 조심하시고요. 또 연휴 때 두 분도 또 너무 고생 많으셨으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게 푹 쉬시다가 돌아와서 금요일 날 나오시나요? 다음 주? 다음 주 금요일에 제가 아침에 나올 것 같습니다. 아침에 네. 오프닝 벨에 또 오프닝 뵙도록 벨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자, 뵙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정말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 많이 하신 만큼 3,500을 넘은 만큼 와. 여러분이 열심히 연휴를 또 마음껏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푹 쉬시고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